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로 코칭 어시스턴트 대도서관입니다. 옷이 날개고 머리가 인물이다. 이런 말이 있죠. 아, 옷이 날개인 건 알겠는데 머리가 왜 인물인지는 제가 한번 직접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이렇게 바뀌면 너무 가벼워 보일 수도 있고 불꽃이 떠질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죠. 하지만 이제 여기서 머리를 제가 싹 좀 단정하게 댄디한 스타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마치 화면 속에서 배용준이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닙니까? 잘생긴 우리 리즈의 경우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저는 약간 품이 있고 네. 멋진 영화의 주인공을 아, 준비해봤는데요. 품이 있고 멋진 영화의 주인공? 어떤 분이죠? Gandalf the Lord of the Rings. 간들. 그동안 니즈가 굉장히 동안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되게 노안이다. 네. 머리빨이었구나, 진짜. 아무튼 고맙습니다. 머리가 인물이다라는 말의 뜻을 직접 체험해보니까 어서 빨리 이분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널리 인간을 헤어스타일로 이롭게 하라. 홍익인간, 아니 홍익 헤어 디자이너의 이념을 전파하듯 본인만의 헤어스타일링 비법을 기꺼이 전파하는 헤어 디자이너 차홍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와, 안녕하세요. 남자는 머리빨이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남자에겐 메이크업이 없으니까 남자에게는 정말 네. 구렛나루 하나라도 정말 소중하죠. 굉장히. 네. 그럼 원장님 오늘 어떻게 제 헤어스타일은 좀 어떻습니까? 네? 잘하셨어요. 네. 칭찬이신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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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들여서 한 머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너무 네. 마음에 드는데요. 헤어 디자이너 차홍. 그녀는 누구인가? 어릴 적 너무나도 소심하고 내성적이었던 차홍. 가뜩이나 소심한데 형제는 일남오녀. 언니들 눈치 보랴 동생 눈치 보랴. 왜 이렇게 눈치를 보냐는 말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일남오녀요. 네. 일남이 제일 막내인가요? 당연히 그렇죠. 아, 그래요. 제가 진짜 이거 다섯째. 네. 제일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그 포지션이었네요. 네. 진짜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미술 선생님이 되고 싶었지만 스스로 실력이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었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거 뻔히 하는데 미술학원을 보내달란 말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홍의 내면 속엔 까닭 모를 긍정의 힘이 샘솟고 있었습니다. 나의 성향과 나의 작은 재주들이 모여서 큰 빛이 된다. 내가 태어난 이유는 어딘가 좋은 곳에 쓰이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데요. 보통 이럴 때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못 살아 막 이렇게 막 땡깡 부리고 막 이럴 나이인데 네. 굉장히 긍정의 에너지가 있으셨어요. 그때는 뭐 긍정의 에너지라고 생각한 건 아니고 네. 그냥 제가 태어난 거에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 책을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약간 네. 내성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혼자 있기를 좋아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는 책을 읽거나 아니면 이렇게 논이라든지 밭 거기에 막 누워 있거나 그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네, 제가 가끔 막 다람쥐같이 생겨서 귀엽다라든지 너무 참새같이 깜찍하다든지 그런 칭찬을 해요. 네. 심지어는 뭐 물뱀같이 샤프하게 생겼다. 네. 논에 누워 있으면 이렇게 물뱀 지나가는 게 있어요. 물뱀이 지나가는데. 이렇게 샥샥샥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면 저는 그런 게 안 무서웠거든요. 네. 되게 예쁘게 느껴져서 그걸 칭찬을 하면 사람들이 웃거나 아니면 좀 오해를 해요. 네, 근데 저는 정말 진심이에요. 무슨 어떤 느낌인지 다 알 것 같아요. 예뻐요. 자연에 네. 있는 모든 것들이. 자, 그럼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졸업 후 고모가 운영하는 시골 동네 미용실에 취직했고요. 미용 기술을 배워본 적도 없고 심지어 고등학교 때까지도 머리도 집에서 어머니가 잘라주셔서 미용실에 가본 적도 없었던 그녀. 하지만 여기가 내 자리구나 하는 운명적인 느낌을 가졌다고 합니다. 타고난 목소리도 작고 내성적인 성격 탓에 손님들한테 말도 잘 못 건넸던 그녀. 자기계발서를 읽으며 자신에게 부족한 점을 채워간 결과 차홍에게만 샴푸하겠다고 기다리는 손님이 생길 정도였고 이렇게 1년을 지방의 미용실에서 일하고 이후 서울 청담동의 대형 헤어샵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이때 또 시련이 닥칩니다. 집 떠나 객지의 고시원에서 지내며 헤어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손에 물마를 새 없이 바쁘게 일하는 그녀에게 몹쓸 고질병 아토피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하루 최대 80명의 머리를 감기며 손에 물집이 잡히고 진물이 나도 장갑 끼고 묵묵히 일했던 그녀. 2002년 드디어 헤어 디자이너의 자리에 올라선 이후 빛을 발하게 됩니다. 김연아, 한지민, 박하선, 고소영 등 많은 유명인들의 헤어를 맡아 유명해지기 시작. 이후 자신의 이름을 건 뷰티샵과 또 뷰티 관련 아카데미 운영은 물론 2016년 글로벌 헤어 브랜드 엘사의 인터내셔널 아티스트로 선정되며 K뷰티의 위상을 한껏 드높였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재능 기부, 미용 봉사 등 각종 봉사활동까지 기꺼이 참여하고 차홍 특유의 사랑 가득한 긍정의 힘을 불어넣어주고 계십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박수 주세요. 네. 네.
그 시험 때 이야기를 좀 아까 전에 네.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때 많이 고생하셨다고 했거든요. 아버지도 또 일찍 돌아가시고 또 어머니가 혼자서 육남매를 네. 또 케어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뭔가 손 내미고 이런 게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서울에 왔는데 그때는 참 미용을 처음 시작할 때 월급 60만 원이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네, 근데 그 시험비가 그때 15만 원이었는데 네. 생활이 안 돼서 고객님한테 헤어 제품을 판매를 하거나 그런 건데 그때도 그걸 판매하면 그 수익금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네, 거. 저금을 해가지고요. 한 200만 원 정도를 몇 년 동안 모아서 저희 언니가 네. 결혼하면서 할 때 돈을 보태줬던 와. 그때 친구들이 그때 막 뷰티 쪽에 있다니까 멋도 많이 부리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겨울에는 이렇게 패딩 잠바 있잖아요. 긴 거. 네. 그걸 하나 사서 유니폼을 입고 그걸 하나 입고 갔다가 퇴근할 때는 그걸 입고 와서 벗고 그리고 아이들 끝나고 나면 막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갔는데 전 돈을 아끼려고 또 사 먹으러 못 가지도 갔군요. 않았거든요. 그리고 매일 남아서 연습하고 그러니까 되게 독하고 네. 되게 이상한 애를 봤는데 저는 그때 뭐 사람들이 저한테는 막 힘든 시간이었다고 말을 많이 하지만 저는 그때 되게 기뻤어요. 제가 뭔가에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느꼈고 네. 뭔가를 몰입을 해서 막차가 끊어지는 그 시간 새벽 1시, 2시까지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연습하고 그랬던 네. 그때 저는 되게 행복했어요. 그걸 위해서 막 세일즈 공부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고객이 오면 고객을 공부를 했어요. 고객이 좋아하는 차라든지 그 고객이 싫어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분의 머릿결이 어느 부분으로 잘 뻗친다든지 그분의 집에 화장실 몇 개인지 가족관계가 어떤지 호구 조사를 다 하셨군요. 네, 다 메모를 해서 네. 집에 가서 그거를 한 번씩 다 봤어요. 그래서 그 뭐 청담동에서 디자이너 됐을 때 신입 디자이너 때 그냥 다 정말 짐 싸고 내려간다고 네. 다 그 시기를 못 넘기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저는 신입 디자이너가 되자마자 고객이 정말 많았어요. 그렇게 연구를 하고 고객들한테 관심을 기울인 거잖아요. 미용을 하면서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도 너무 재밌고 다 지쳐서 힘들어서 왔는데 제가 손을 쪼물쪼물쪼물 하면 막 예뻐져서 나가잖아요. 맞아요. 막 우중충하게 왔는데 막 진짜 햇볕이 비치는 것처럼 예쁘게 나가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차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헤어 디자이너란 이런 직업이다.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건축을 할 때 그 공간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살게 되고 어떤 삶을 꾸리게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잖아요. 네. 뭐 헤어 디자이너도 이 사람이 내가 해준 이 헤어 디자인으로 어떤 일상을 보내고 어떤 삶을 하고 그런 것처럼 뭐 그냥 헤어 디자인은 단순하게 그냥 머리를 해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아름답게 디자인하는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2016년 10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된 헤어 디자이너들의 꿈의 무대 헤어 브랜드 엘사가 개최한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포럼에서 헤어쇼를 선보이셨다고 하시네요. 네네. 네. 이 헤어쇼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행사입니까? 그 전 세계 50개국에 대표하는 헤어 디자이너들 한 3,000명이 모여서 3,000명이요? 네. 와. 거기서 세미나를 하고 뭐 트렌드를 발표하고 막 그러는 공간이에요. 네. 제가 아시아 대표로 헤어쇼를 진행을 했어요. 피날레를 네. 단독 무대로 장식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이 네. 쇼의 마지막은 항상 피날레 아닙니까? 네. 가장 또 그쪽에서 핵심이었다는데 네. 중심, 중추. 다들 일어나서 박수 쳐주고 네. 되게 한국적인 그런 미 있죠. 그런 걸 느끼는 무대였다고 다들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때 헤어쇼 주제가 되게 좀 특이한데요. 네. 우주였다고요. 네. 외계인처럼 이렇게 머리를 뭐 삐죽삐죽했다든지 아니요, 아니면은 그, 뭐 네. 여기 행성들이 이렇게 달려있다든지 이렇게 하셨나요? 네.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네네. 그 각 행성마다 갖고 있는 특유의 그런 디자인이라든지 컬러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약간 토성에서 느껴지는 그런 컬러를 헤어로 재현을 해보고 그 토성의 그 표면에서 느껴지는 그런 흐름을 헤어의 그런 텍스처로 살려보고 그런 과정이었고 제가 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태양계 안에서도 각각의 많은 행성들이 모여서 태양계를 이루는 거고 그래서 태양계가 아름답다라는 거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각국에서 많은 헤어 디자이너들이 오면 그분들도 하나의 다 행성들이잖아요. 각 나라에서 온 행성들이 모여서 우린 이렇게 아름다운 밤을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고 저는 그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된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뭐 레이어드 컷이 유행할 거야, 뭐 단발머리가 유행할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미리 알 수 있는 거죠? 트렌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선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같이 흘러가고요. 사회 전반의 그런 분위기를 통해서 흘러가요. 이번 시즌 FW 트렌드 자체도 굉장히 편안하고 약간 호감을 주는 따뜻한 인상을 주는 룩들이 굉장히 사랑을 받는데 약간 사회 전반적인 흐름이 굉장히 좀 다운이 되고 좀 어둡고 이럴 때 살짝 불황일 때. 약간 밝은 에너지를 주는 컬러라든지 호감을 주는 요즘에 보면 길을 가다가도 막 강한 인상을 주는 헤어보다는 굉장히 내추럴하고 편안한 인상을 주는 헤어들을 많이 네, 하고 부드러운 계시잖아요. 느낌. 아니면 동안의 이미지를 주거나 네. 그게 약간 사회, 문화, 경제적인 패턴과 같이 흘러가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조사를 하고 네. 그다음에 관과 맞는 트렌드를 같이 네. 조사를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머리 정말 이쁘다 하는 꼭 하고 싶은 머리를 담은 디자인 40선을 발표하셨어요. 가장 사랑받는 룩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그걸 테크닉적으로 어떻게 하면 많은 디자이너들이 같이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작품을 내놓은 거예요. 저도 이 40선을 보면 저에게 딱 맞는 머리를 얻을 수 있나요? 아직 남자 40선은 못 돼서 네 남자 건 거기 없군요. 어울릴 만한 룩이 하나 있긴 있어요. 어떤 좀 거죠? 여성스러워질 것 같긴 해요. 어떤 거죠? 좀 보니컷이라고 해서 보니컷. 쇼트헤어인데 네. 단발 머리 라인이긴 한데요. 네, 되게 유니크하실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듣고 보니 갑자기 생각나는 우리 또 안타까운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네. 우리 잡쇼팀의 마스코트, 우리 서브 네. 작가님이 계시거든요. 이분을 좀 구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번 어떤 상황인지 제가 보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구제를 할 필요가 없으시고요. 네. 정말 사랑스러운 룩이신데 네. 혹시 뭐 바꾸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여성스럽고 뭔가 지적인 그런 걸로 바꾸고 싶어요. 작가님이긴 하신데 지금 대학 신입생 같은 그런 느낌이 있으셔서 아. 약간 좀 직업에 맞게 약간 네. 지적으로 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좋겠네요. 여성스럽게. 네. 네. 가르마만 바꿔도 이미지가 확 바뀌거든요. 가르마를요? 네. 네. 앞머리를 우선 없애볼게요. 네. 요즘에 유행하는 유라인 가르마라는 게 있는데요. 유라인 가르마요? 네. 조금 이지적이고 여성스러운 여배우들이 많이 하는 가르마예요. 이렇게 가르마를 약간 유라인으로 곡선으로 타주면 인상도 부드러워 보이고 얼굴도 이렇게 시원하게 열리면서 좀 지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앞머리를 조금 숨기면서 뒷머리를 이렇게 쏟아뜨려 주는 거예요, 조금. 오. 이렇게. 지금 본인의 얼굴이 바뀌었다는 걸 모르죠? 지금 갑자기 머리를 이렇게 바꾸니까 하고 인상이 바뀌었어요. 좀 동그란 얼굴이기 때문에 네. 한쪽은 좀 귀에다 살짝 이렇게 애교머리 조금 빼서 꽂아주고요. 네. 한쪽은 이렇게 조금 쏟아뜨려 주시면 아까 전에는 좀 애기 같은 느낌, 여기는 좀 여성스러운 느낌이잖아요. 혹시 앞머리가 유지가 안 되시면 앞머리는 이렇게 실핀 하나를 꽂아서 핀을 하나 꽂으시면 네, 그렇게 앞머리가 이제 날씨가 더워져서 앞머리가 되게 좀 힘들어지실 수 있어요. 추장스럽죠. 네, 네. 그 물미역처럼 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미역처럼. 살짝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귀 하나만 꽂아주셔도 이미지가 바뀌죠?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지만 나중에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는 게 더 재밌을 거예요. 헤어 디자이너들은 평소에 어떻게 뭐 두피 관리라든지 헤어 관리, 모발 관리를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평상시의 습관 같은 거예요. 충분한 수면이라든지 아니면 충분한 물을 섭취를 해서 두피의 신진대사라든지 탈모 방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네. 뭐 자기 전에 브러싱을 해줘서 두피의 긴장감을 풀어준다든지 밤 10시부터 2시까지가 세포가 재생하는 시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밤 10시 전에는 꼭 머리를 감아준다든지 10시 전에 뭐 머리를 그런 감는구나. 습관들 있죠. 그런 평상시의 습관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평소에 아이디어에 대한 영감을 어디서 얻으시는지 제일 궁금해요. 저는 근데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저녁 때까지 제 직업 생각만 하거든요. 근데 그게 병이 아니고요. 네. 아니, 저는, 뭔지 알 것 네, 같아요. 너무 전 네. 재밌어요. 네. 아침에 아직도 출근하는 길이 굉장히 설레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길을 가다 만난 사람이라든지 뭐 어떤 카페를 가든지 어떤 뭐 책을 읽든지 어느 회의를 출장 가든지 그런 아이디어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제가 움직이는 동선과 저의 모든 생각과 제가 보이는 모든 것에서 오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이 자리에는 헤어 디자이너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들의 잡생각. 자, 우리 반지의 제왕 간달프 DJ 니즈 여기 또 차홍 원장님 또 어렵게 오셨는데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이렇게 원장님께서는 혼자서 이렇게 스타일링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되게 많이 연구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연구하시게 된
이유가 궁금해요. 예전에 제가 그 고객을 정말 예쁘게 펌도 되게 잘 나오고 예쁘게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어느 날 길에서 고객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아, 그 고객을요? 근데 만난 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척을 못했거든요. 네. 왜냐면 고객이 머리를 정말 산발로 지금 묶고 가시는 거예요. 아. 그때 되게 반성하게 됐어요. 내가 머리 해준 머리로 정말 다양하게 연출을 하고 남은 일들도 예쁘게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순수한 마음에서 고객님들에게 좀 많이 알려줬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스타일링들을 많은 분들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네, 묶는 이런 거죠. 것도 되게 정말 다르거든요. 머리 묶는 위치에 따라서도 나이도 달라 보이고 네. 이미지도 굉장히 많이 변해요. 우리 니즈 어떻습니까? 우리 니즈의 머리 헤어스타일을 좀 평가해 주신다면요. 굉장히 본인의 개성을 잘 살리신 것 같아요. 솔직히 헤어에도 특별한 답은 없어요. 뭐 로맨틱한 게 나쁜 것도 아니고요. 약간 빈티지한 게 나쁜 것도 아니고 저는 다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나쁜 거는 하나의 스타일로 그렇게 뭐 정말 10년, 20년, 50년을 지내면 나중에 이렇게 앨범을 넘기다 보면 아, 너무 똑같네요. 좀 무서워 보일 수 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 뭐지? 머리가 여고 계단인가? 그쵸. 네. 삶에 되게 좋은 추억을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개성을 살린 헤어도 해보고 뭐 다양하게 하는 거는 삶에 있어서 정말 즐거운 일인 맞아요.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헤어 디자이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용사 자격증 우선 국가 자격증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취득하셔야지만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거 따는 게 굉장히 어렵나요? 또 해야 네, 된다든지. 필기를 보시고 그다음에 네. 실기를 봐야 돼요. 네. 근데 뭐 필기 같은 경우는 그 뭐 문제지들이 워낙 잘 나와 있어서 집에서 공부하시면 되지만 네. 실기 같은 경우는 뭐 유튜브에도 올라오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코칭을 받으셔야 되니까 학원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때 학원비가 좀 없어서 제가 또 엄마한테 손을 내미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네. 그런 국비 지원하는 경우가 아, 있어요. 국비 지원도 국비 있군요. 지원도 있고 그래서 자격증 취득하는 데 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승진 시험도 있는 건가요? 승급 시험이 있어요. 승급 시험이 있는 네, 거죠. 5개 정도의 패스 그 기간이 있어서 이론과 실기를 패스를 해서 그 다음 단계, 다음 단계, 네. 다음 단계 넘어가서 나중에 고객을 받을 수 있는 그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갓 입사한 직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아, 그분이 이제 어느 정도 정식 디자이너로 이제 승진하기까지의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해요. 직장에 따라 조금 달라요. 아, 보통은 보통은 2년 반 정도? 아, 2년 반 정도? 네, 보통 걸리고 네. 까다롭고 어려운 회사들 같은 경우 4년에서 5년 정도 걸려요. 네. 헤어 디자이너가 되려면 어떤 자질을 갖추는 게 좋을까요? 헤어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분들은 두 가지 성향에서요. 봉사정신이라고 하잖아요. 누군가 안아줄 수 있는 네.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성격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하나는 디자인 있죠. 순수하게 내가 정말 뭔가 창조적인 거, 예술적이고 뭐 디자인적으로 뭔가 꾸미고 가꾸고 이런 걸 좋아하는 성향인지를 맞는다면 이 두 가지의 밸런스가 맞으면 성공하실 거예요. 아, 좋습니다. 고객분이 처음 왔을 때 그 네. 사람을 보고선 이제 이 사람한테 이런 게 좀 어울리겠다. 네. 라고 좀 디자인을 캐치하는 어떤 그런 노하우라든지 방법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제가 17년을 미용을 했고 네. 뭐 하루에 많게는 50명이 넘는 분을 머리를 해드린 적도 있고 아. 워낙 많은 사람들을 봤다 보니까 네. 그냥 솔직히 얘기 드리면 딱 보자마자 이 머리가 어울리고 그러니까 최악의 머리와 최고의 머리들이 그려지긴 해요. 아. 답은 있기는 한데요. 네. 저는 제가 생각한 답보다는 그냥 고객이 오면 대화를 먼저 해요. 고객이 앉자마자 저는 몇 살이고 어디 살고 직업이 뭐고 미래에 어떻게 살고 싶고 집에서 머리를 어떻게 손잡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네, 다 맞아요. 낯을 가리잖아요. 그래서 고객과 편안하게 그냥 일상에 얘기하면서 그 분에 대해서 약간 탐정이 된 느낌으로 그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좋은 답을 주려고 해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답이요.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타협점을 찾아요. 자, 들으면 들을수록 궁금한 헤어 디자이너의 세계. 그래서 저 대도서관이 차홍 원장님이 근무하시는 곳으로 직접 방문해봤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직접 한번 보시죠.